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국경 전운이 감도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수십 대가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최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중심국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폴란드 투스크 총리의 러시아 스파이 적발 발표와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의 풀을 뜯어 먹더라도 싸우겠다는 결기 어린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이, 특히 폴란드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현실화된 이 순간 나토, 네이토의 동부전선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놀랍게도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도 유럽의 맹주인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8,000km 떨어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폴란드의 긴박한 상황과 함께 왜 주변국들,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 이 상황을 보며 두려움과 질투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천문학적인 국익과 위상을 가져다 주는지 아주 냉철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바우키 회랑, 수왈키 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K2 전차가 긴급 배치된 폴란드 동북부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친러 국가 벨라루스 사이에 낀 좁은 육상 통로입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 부르는 이곳이 뚫리면 발트 3국은 고립되고 나토는 붕괴합니다. 러시아가 사보타주를 감행하며 노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폴란드는 이 목숨줄과 같은 곳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폴란드 철도망을 마비시키려던 시도는 명백한 선전포고 직전의 단계입니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고 폴란드 군 참모총장 역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호라 불리던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 지원을 주저하며 재고가 없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폴란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위급할 때 서유럽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의회 승인, 느려 터진 생산 라인, 그리고 러시아 눈치 보기에 급급해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서방은 늙었고 느리다, 나토는 분열되어 있다. 푸틴의 이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계산을 완벽하게 부셔버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였습니다. 계약 체결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현지에 도착하고 현지화 버전인 K2PL과 호마르 K가 실전 배치되는 이 속도는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K2와 천무는 단순한 소했던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러시아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고장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기갑 전력이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K2 흑표 전차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폴란드 제15 기계화 여단에 야간 배치된 K2 전차는 러시아의 구형 T-72나 T-90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동성을 가졌습니다. 최고 시속 70km. 러시아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K2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어떤 지형에서도 자유자재로 기동하며 포신을 고정하고 정확한 사격을 가합니다. 러시아가 돌파한다는 전술은 이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나토가 돌파한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전차병들이 주목하는 것은 생존성의 차이입니다.
러시아 전차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피격 시 내부 탄약이 유폭되면서 포탑이 하늘로 솟구치는 이른바 Jack in the Box, Jack in the Box 현상이 발생합니다. 승무원은 전멸합니다. 반면 K2 전차는 Burst of Panel, Blowout Panel 등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K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 전차가 전장에서 나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차장이 적을 먼저 발견하고 포수에게 인계하는 헌터 킬러 능력은 열상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화력 분야에서는 천무 호마르 K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번에 30대가 추가 인도되어 총 104대가 된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 투사량이 2배나 강력합니다. 폴란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로켓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강한 화력이 러시아군 집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은 극대화됩니다. 폴란드 여군들조차 조작이 간편하고 강력하다며 K2와 KY, 천무의 엄지를 치켜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인구 부족 문제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봅시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에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이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 일본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일식 전차는 가격은 비싸고 중량 문제로 철도 수송조차 어려우며 무엇보다 복잡한 규제와 낮은 생산성으로 수출 실적이 전무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럽의 심장부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일본 방산업계와 우익 세력들은 지금 한국의 독주를 보며 우리는 끝났다, 한국에게 모든 시장을 뺏겼다는 패배감과 질투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그리고 운용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을 초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Made in Japan보다 Made in Korea가 더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침묵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은 나토가 아시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이 나토 최전선 국가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상호 운용성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쓰면 그 주변국인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군수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규격이 사실상 나토의 표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거대한 축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미사일 몇 발로 위협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태는 북한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2차 대전 수준의 구형 포탄과 낡은 탄도미사일을 구걸하며 팔 때 대한민국은 21세기 최첨단 네트워크 전쟁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유럽 전체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이 북한을 언급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무시 전략이 유효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제 북한 따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고 북한은 그저 잊혀가는 낙후된 집단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기 수출은 한 번 팔면 끝나는 가전제품과 다릅니다. 전차 1000대를 팔면 향후 30년, 40년간 부품, 정비, 탄약, 교육 훈련 시스템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른바 락인 효과, 락인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한국 교범으로 훈련하고 한국 장비를 수리하며
한국의 군사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의 확장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전체가 K-방산 벨트로 묶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산업을 주도하는 K-방산의 기적이라는 제2의 도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았던 폴란드의 밤을 밝히는 KDU 전차의 불빛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 불빛은 단순한 전조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병기창 Arsenal of Democracy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맡았던 그 역할을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악하고 일본이 질투하며 중국이 두려워하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의 기술과 땀방울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일궈낸 기술력이 지구 반대편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세계를 구한 것은 한국의 힘이었다고 말입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그 준비된 자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